김종인과 문재인, 한 사람은 서울에 있는 당대표다. 오늘 또 언론에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양산에 있는 당대표다. 이 더민주당이 매우 서울 당대표와 양산 당대표 사이에서 불안한 동거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컷오프, 현역 물갈이, 필리버스터, 대북 정책 등에서 계속 충돌이 되고 있다. 김종인 대표 측에서는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부각돼서는 안 되고 완전히 운동권 체질을 빼고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해서 전면전을 해가지고 당의 생리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문재인 대표 측에서는 주류 물갈이가 계속될 때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참을 수 있지만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친노, 운동권, 제야, 강경파, 야권 골수 지지자, 호남 등을 잡기 위해서 문재인 대표가 저렇게 강경하게 이야기하고, 김종인은 문재인 대표와 충돌하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이 산토끼, 즉 중도나 무당파 또 일부 보수층을 잡아서 이 외연을 넓히기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종인 민주당 대표가 조선일보의 최고식이 만난 사람들의 전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는 얼굴 마담 노릇은 절대 안 해. 당의 승리에 맞출 생각도 없더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는데요. 말로만 골백번 진보정당, 그건 진보정당이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서민한테 무슨 도움이 됐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동원 백낙청의 비판, 즉 김종인에 대한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옛날에 사는 분이니까 유념할 필요가 없다.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인 대표는요, 더민주당이 소위 진보정당이 아닌가 이래 물으니까 말로만 진보정당이라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진보정부라는데 그 시절 경제 사회정책을 보면 진보정책이 없어 말로만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면서 실제 무슨 도움이 됐나. 이분도 그래 말했지만 그 시절에 솔직히 말하면 이 재벌들의 힘이 더 강화되고 재벌들이 살만한 시대였고 부동산 투기가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한국 사회의 계급, 계층이 완전히 더 이렇게 단절되어 버리면서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무너진 것은 이 시대 때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 대표의 목표는 총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정권을 만드는 데 있는가, 즉 당신 총선 끝나도 대선까지 계속 갈 거냐, 이렇게 기자가 우회적으로 물었죠. 그렇다, 수권 정당을 만드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총선으로 그만둘 생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총선이 끝나도 계속 당을 운영하겠다는 말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총선이 끝난 뒤 내가 친노이니까 한바탕 해보자면 옛날처럼 서로 찍고 싸우면 남아있을 수 없겠지. 문재인 대표가 대권 목표가 있는데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나. 자, 혹자는 김종인 대표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기로 하고 들어온 걸까 하는 부분이 의문이다. 이렇게 하고 또 제가 한번 TV 나가면 이걸 많이 묻습니다. 저는 김종인, 문재인 간에 이렇게 이야기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 번 찾아갔을 거예요. 처음에는 문재인 대표의 부하들이 양정철 같은 사람이 찾아갔겠죠. 나중에는 문재인 대표가 여러 번 찾아갔을 거라고 봅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못 도운다. 그럼 그 당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겠냐, 딱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했죠. 정권을 드리겠습니다. 당을 총선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못 이기는 척하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 당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데 그 달라져야 되는 걸 나한테 맡겨라. 그래서 경제 불평등, 경제 민주화가 후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경제 실정에 대해서 총선에 각을 세워서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이기고 나면 내년 대선도 그걸로 쭉 끌고 가면 이길 거다 하니까 그렇게 되게 좀 해주십시오. 안 도와주시면 이 야당이 살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보자. 딱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은 정확하게 언제냐? 계약기간은 러프하게는 내년 대선이고 구체적으로는 이번 총선인데요. 근데 총선 플러스 알파라 보는 게 정확하겠죠. 총선에서 결과가 안 좋으면 대선까지 가고 자시고 할 것 없이 한마디로 문재인
대표도 전 대표도 끝이고 김종인 대표도 보따리 싸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결과가 좋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계약 기간은 내년 대선까지 연장되는 거고 김종인 대표의 이 입장은 더 강화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문재인은 제가 이솝 우화에 나오는 정갈과 개구리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김종인이라는 개구리 등에 타서 총선이라는 강과 대선이라는 강을 두 번 건너야 되는데 김종인이 이제 개구리가 정갈 문재인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강을 건너다가 중간에 날 절대 물지 마라. 다 와가더라도 다 왔다고 이렇게 좋아하면서 날 물지 마라. 건널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라. 자, 정갈 문재인이 답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 천성은 둘이가 개구리하고 정갈만큼 아주 달라요. 그래서 강을 거의 이제 건너고 있습니다. 중간쯤 지금 건너가고 있는데 꼬리가 간질간질 하겠죠. 물고 싶어요. 지금 뭐 물갈이를 한다, 뭐 강기정이를 날린다, 어쩐다니까 물고 싶은데 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갈이 강을 건너는 도중에 개구리를 물면 개구리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갈도 역시 개구리 등에 타 있다가 물에 빠져서 같이 죽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요, 정갈과 개구리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막장까지는 안 갈 건데 천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김종인은 김종인대로 얼굴마담은 안 한다, 당의 생리에 안 맞춘다 그러고 문재인은 문재인대로 그래도 당을 네 마음대로 끌고 가는 거는 못 보겠다. 공천은 나하고 상의를 해야지. 상의도 안 하고 이제는 점점 당은 당규까지 바꿔서 뭐 이 혁신 아니고 뭐고도 없던 걸로 하고 당신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냐. 그리고 내가 한번 걸렀으면 됐지. 공천 컷오프를 당신이 또 다르게 3선 이상 재선 이상을 심사해서 날리겠다고 또 한다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햇빛 정책이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웅성웅성합니다. 참 찌르고 싶은데 참고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 불안한 동거가 이제 옛날에 그 보면 중세 때 1300년경인가 교황청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 교황청, 하나는 아비뇽, 프랑스 남부 그 프로방스 지방에 있는 아비뇽에 또 교황청이 있었어요. 분열된 게 있는데 지금 서울 당대표와 양산 당대표로 지금 분열돼 가지고 있다. 언론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김종인 대표도 답답하죠.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점점 정갈 속성을 회복해 가니까 개구리는 경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해서 전면전을 하겠다. 이 당이 서민 중산층에 관심을 갖는 정당이라는 가치는 인정한다. 이런 가치는 유지하겠지만 추상적으로 떼드는 것에 대해서는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어제 말을 하면서 소위 운동권 출신들이 강제해온 진보 좌파적 이념을 따를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다. 라고 또 척근히 해석을 하는 겁니다. 총선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집권 3년 동안의 경제 및 정책 실패에 대해서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할 계획이다. 총선 공약은 대선과 연계시켜서 하겠다.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는요, 정운찬 전 총리를 만나서 영입 제안을 했다. 이렇게 지금 신문에 나오는데요. 정운찬은 열흘 내로 입장을 정하겠다는 건데 지난번에는 국민의당에 토론회 갔습니다. 이분 몸값 올리려고 이러는 거예요. 왜?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지역구 출마하겠냐 한다면 비례대표 하겠다는데 비례대표를 확실히 이야기해주는 쪽에 가겠다. 지금 그러려고 몸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뭐 이명박 대통령 밑에서 총리하신 분인데 뭐 어디를 가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새누리를 가든 더민주를 가든. 근데 김종인 이 대표 입장에서는 정운찬이라는 분이 자기가 옛날에 80년대에 경제 수석을 할 때 정운찬이 사실 그 밑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두 살 가까운 사람이에요. 김종인의 그때는 마치 부하처럼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종인은 정운찬을 끌어들여서 또 자신의 경제적인 브랜드의 색깔을 또 입히려고 하겠죠. 이분도 지금 뭐 동방성장이니 뭐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운찬 씨도요. 자, 김종인 대표는 비례대표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하는 부분에서 그 민주당의
대선 기반을 만들어 주려면 이번에 비례로 원내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직 결정을 안 했다. 필요하다고 내가 판단되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자, 기자가 물었습니다. 내 관찰로는 김 대표의 권력 의지가 강한 것 같아. 본인에게 권력이란 무언가니까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다. 뚜렷한 목표가 없으면 권력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며칠 전에 그 중국 대사가 찾아와 가지고 뭐 이야기해서 시끄러워졌던 부분에 대해서 나도 왜 왔는지 모르겠다. 일주일 전쯤에 통보가 왔다. 일반적인 예방, 즉 야당의 대표가 바뀌었으니까 주요국의 대사들이 한 번쯤 찾아와서 인사하기도 합니다.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장황하게 자료를 준비해와 그런 얘기를 할 줄은 상상을 못했다. 나도 놀랐다. 그러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일개 대사가 사드 배치로 양국 관계가 파괴될 수 있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꾸짖었다면 민주당의 점수가 올라가지 않았겠냐. 이러니까 내가 정부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겠지만은 중국 인사를 만나보면 우리에게 무례한 말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조공받던 시절의 사고방식이다. 그래서는 좀 뭐라 하지 말입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이러시는 건 모르겠네요. 좌우간 이분 권력 의지가 만만치 않고 총선은 어느 정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보고 대권까지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양산에 계신 당대표의 머리 생각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지금 더민주당 내부에 벌어진 상황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